헤이, 정거상 제거봉임 전망대. 구름을 뚫고 솟아오른 이곳은 마치 세상의 끝자락처럼 허름하다. 하지만 지금 이곳을 지배하는 것은 설산의 고요함이 아니다. 쉴 새 없이 몰아치는 진눈깨비와 혈기로 물든 살기다. 절벽 끝 난간 위에 한 남자가 비틀거리고 있다. 검은 도포는 붉은 빗물에 흥건하게 젖어 늘어졌고 가슴팍에는 뼈가 드러날 듯한 깊은 창상이 있다. 그는 천마 강무진. 강호가 공인하는 최강의 검성이었다. 강무진은 당장 터질 것 같은 흉부의 고통을 무시하듯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대 눈동자에는 죽음의 공포 대신 기묘할 정도로 차가운 이선이 번들거리고 있다. 아침 마지막 남은 생명력을 온전히 사유를 위해 쓰는 듯했다. 그의 앞에는 3명의 그림자가 서 있다. 그중 가장 앞선 여인, 차가운 카나를 들이운 채 기수처럼 매서운 눈빛을 빛내는 이는 천공성의 성주이자 강무진의 직속 제자 설인하다. 어찌된 일인지 알겠습니까, 스승님? 쓰러질 때가 되었군요. 이나. 강무진의 목소리는 쇠가 바위를 긁는 듯한 낮고 굵은 울림을 띠었다. 고통에 찌든 육성이었지만 그 안에는 억양의 기복이라고는 없었다. 마치 팩트를 나열하는 듯한 건조한 톤. 내 등 뒤에 쏘아 닭은 기수. 그것은 네 독특한 기법, 섬살이었다. 하필이면 천왕대의 바로 뒤란 말이냐. 설이나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걸렸다. 그녀는 머리카락이 흩날리는 바람을 타고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금속 쌍톤의 목소리가 바람을 가리며 귓가를 찌른다. 감상패는 그만두십시오. 당신은 이미 시대의 찌꺼기예요. 전공성의 위광 아래서 경공술의 정점에 선 스승님. 하지만 당신의 그 고집불통 같은 돛 따위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다. 라고. 20년을 넘게 내가 뼈를 깎아 가르쳐준 제자가 나를 필요 없다고 하다니. 악무지는 피를 토하듯 콧방귀를 뀌었다. 가슴에 구멍으로 뜨거운 피가 역류하는 게 느껴졌지만 그는 오히려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다. 주위의 도살인 기운, 아직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배신자의 존재. 그때 저 멀리 회랑의 그림자 속에서 거대한 이념이 걸어 나왔다. 어둠 속에서도 붉은 빛을 발하는 도끼. 방어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 마황이다. 강모제. 에이, 좋지 않구나. 마황의 목소리는 낮고 추무했다. 그는 강무진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하늘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그리고 무언가를 끝내는 듯한 태도. 마황, 또 맞아. 내가 너의 목숨을 살려주었던 그날을 기억하지 못하는 건가? 마왕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강무진을 응시했다. 그 눈빛에는 저리도 동정도 없었다. 그저 길가에 버려진 돌멩이를 보는 눈이었다. 기억하지. 그래서 더욱 여기 있지. 강무진, 네가 죽어야 강bom의 진정한 비밀이 풀린다. 너의 존재 자체가 그 거대한 비밀을 막고 있는 걸림돌이었다. 난무진의 동공이 순간적으로 크게 확장되었다. 천공성의 경공술이 세상을 독점하는 이유. 마황의 말대로라면 그 이면에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제 와서 그 진실을 알아봤자 소용없었다. 악무진이 기침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갈라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웃음은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승복의 웃음이 아니었다. 세상 전체에 대한,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저주의 웃음이었다. 웃으면 그만두십시오. 비참하게 굴지 마세요. 엔나. 웃음이 멈추자 강무진의 눈에서 다시금 그 지독한 냉정함이 흘러나왔다. 그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우려 했다. 하지만 서리나의 검이 번쩍이며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이제 끝이에요. 스승님, 당신의 전설은 여기서 묻힙니다. 매상공성의 새로운 역사는 우리가 쓸 것입니다. 서리나의 검이 강무진의 심장을 향해
다시 한번 들어 올려졌다. 강무지는 그것을 막으려 하지 않았다. 아니, 막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대신 맞은편에 선 제자를, 그리고 그 뒤에 선 마음을 똑바로 응시했다. 경공술... 하늘을 나는 법을 배워 결국 너희는 날개를 꺾어버리는구나. 강무진의 시선이 천천히 발밑으로 향했다. 아, 천암대 아래로 펼쳐진 끝없는 신년. 구름 위로 뻗어나간 저 절벽은 마치 지옥으로 이어지는 입구처럼 검게 입을 벌리고 있었다. 좋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라. 강무진은 서린화의 검날을 밀쳐내듯 뒤로 한 발자국 물러섰다. 그것은 퇴로가 아닌 자발적인 추락이었다. 바람이 그의 옷자락을 거세게 휘날렸다. 스승님? 서린아의 외침이 곰줌을 갈랐다. 강무진의 몸이 절벽 끝을 벗어났다. 등력이 그의 발목을 잡아당기는 순간 그는 소리 없이 웃었다. 단 한 번이라도 내가 너희들의 목을 칠 기회가 온다면 그때는 너희가 나보다 더 깊은 지옥을 보게 될 것이다. 뒤를 찢는 듯한 바람 소리가 고막을 때렸다. 안무지는 몸을 둥글게 말아 회전했다. 시야가 빙글빙글 돌아갔다. 하늘과 땅이 뒤섞이고 천공성의 화려한 누각들이 점점 작아지며 점이 되어갔다. 내려간다. 끝없이 내려간다. 그렇게 죽는 건 굴욕일까? 아니, 이것도 선택이다. 자신을 배신한 제자, 침묵을 지킨 마왕, 그리고 교만한 천공석. 원한이 끌어올랐지만 이내 식어버렸다. 감정은 낭비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완벽한 검성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으려 했다. 신체가 공기와의 마찰로 고통을 느끼기 시작했다. 뼈가 으스러지고 살이 찢어지는 감각? 하지만 강무진의 의식은 점점 더 또렷해졌다. 마치 죽음이 그에게 주는 선물 같았다. 기억해라.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잃은 것이다. 침묵의 지배자가 떠나는 것이니 어둠이 시야를 가득 메웠다. 마치 기주 속에 갇힌 듯한 편안한 어둠. 강무진은 눈을 감았다. 그의 주먹은 죽음의 순간까지 꽉 쥐어져 있었다. 그리고 심장이 멈추는 찰나 끊어질 듯하던 시간의 끈이 다시 연결되는 기묘한 감각. 소용돌이치는 어둠 속에서 아득히 먼 과거에서 들려오는 것 같은 종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이 느낌을 그것은 죽음이 아니었다. 끝이 아니었다. 무언가 거대한 바퀴가 다시 한번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서늘한 전주였다. 어둠이었다. 눈앞을 가득 메운 캄캄한 어둠. 귓가를 때리는 절벽의 바람소리가 멈추자마자 코끝을 찌르는 지독한 곰팡이, 냄새와 축축한 집 냄새가 폐부 깊숙이 밀려 들어왔다. 심장이 커 하고 한번 개념을 내뱉었다. 죽음의 공포보다는 기묘한 생명력의 울림이었다. 강무진이 몸을 일으킨다. 둔탁한 머리를 감싸쥐고 눈을 떴다. 시야가 흐릿했다. 기억의 마지막 장면, 천공성의 절벽 아래로 투명하게 몸을 던졌을 때 그 차가운 감촉은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엉덩이와 등을 짓누르는 딱딱하고 차가운 바닥의 감각만이 살아있었다. 여긴 지옥인가? 아니, 지옥엔 이런 역한 냄새는 없다. 맨 천천히 고개를 돌려 주위를 둘러보았다. 달꼬해진 기와장으로 지붕을 얕게 얹은 채광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좁은 방. 벽 곳곳에는 빛 때문에 생긴 곰팡이, 얼룩이 지도처럼 그려져 있었다. 낡은 나무 침대 하나와 걸레 같은 이불, 그리고 구석에 박혀있는 낡은 장롱. 이것은 치망이라 불리던 천마의 거처가 아니었다. 이곳은 천공성 외문 제자의 숙소? 설마 내가... 안무진은 황급히 자신의 가슴을 더듬었다. 서리나의 비수와 배신자들의 검이 찔려 피로 물들었어야 할 그곳은 흉터 하나 없이 매끄러운 살결로 덮여 있었다. 그러나
그 살결은 과거의 그 강철 같은 단단함이 아니었다. 가누기 힘들 정도로 여이고 살갗은 창백했다. 상처는 없다. 하지만 기운이 실종됐다. 그는 주먹을 꽉 쥐어보았다. 나야 손가락 마디가 파랗게 질렸지만 전실에서 뿜어져 나와의 할 내공의 감각은 전무했다. 반전은 텅 빈 웅덩이처럼 공허했다. 그는 벌떡 일어나 구석에 노인물이 담긴 대야로 다가갔다. 대야 위에 비친 얼굴을 그는 뚫어지게 응시했다. 20살. 그래, 이 얼굴이 맞다. 죽기 직전의 그 괴물 같은 얼굴이 아니라, 비치는 얼굴은 병색이 완연한 소년이었다. 부석부석한 머리카락, 볼에 파고든 앙상한 뺨골. 하지만 유독 눈동자만큼은 과거의 천마와 닮아 있었다. 죽은 듯한 고요함, 그 너머를 응시하는 심연 같은 검은 눈동자. 강무진은 대야의 물을 튀기며 손을 씻는 척하며 떨리는 마음을 억눌렀다. 돌아왔다. 20년 전, 모든 악몽이 시작되기 전, 그리고 내가 그 누구보다 높이, 그리고 가장 비참하게 떨어지기 직전의 시간으로. 그는 참나로 다가갔다. 삐걱거리는 문을 활짝 여있자 눈부신 햇살에 그의 얼굴을 때렸다. 눈을 가늘게 뜨고 밖을 내다본다. 그의 시선이 닿은 곳에는 구름 위로 솟아오른 듯한 천공성이 웅장한 정각들이 햇살을 받아 번쩍이고 있었다. 하늘을 찌를 듯한 첨탑, 그 위를 유영하는 무리민들의 모습. 천공술, 하늘을 독점한다는 오만한 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것들이 너희들에게 취미일 뿐이었지. 과거의 눈이라면 저 장관에 압도되어 가슴 벅차했을 테지만 지금의 강무진에게 저 화려한 건축물들은 그저 피로 얼룩진 무덤처럼 보였다. 그 순간 귓가에 아련한 환청이 들려온 듯했다. 자신을 죽인 제자 서리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스승님, 당신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강무진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한참은 사라졌다. 하지만 그 날카로운 비수의 감각은 뼈에 사무쳐 있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을 느꼈다. 힘이 없다. 이대로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옥수라고? 아니, 이걸 씻어야 할 오염이다. 헤이, 저거성이라는 배도 있지든 무림의 뿌리를 뽑는가? 그게 이번 생의 목적이다.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거칠고 예의가 없는 발소리. 누군가가 문을 거칠게 두드렸다. 이봐, 고기 잠자는 좀비야. 아직도 눈을 붙이고 있냐? 정신 안 차려. 흥!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호리호리한 사내가 거칠게 방 안으로 들어섰다. 괴문 제자들의 행동 반장격인 베트산이었다. 그는 손에 걸레를 쥐고 강무진을 노려보았다. 야, 강무진, 네 놈이 담당한 복도에 물 엎질렀잖아. 당장 나가서 닫다. 네가 슬슬 새기 전에 안 나오면 네 놈 끼니는 걱정 마라. 20년 전의 강무진이라면 눈치를 살피며 고개를 숙이고 급히 나갔을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강무진의 눈동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애태산을 응시했다. 그 시선은 마치 벌레를 보는 듯했다. 임마, 내 말 못 들었어? 귀가 먹었냐고? 너 설마 오늘부터 쇼를 하나? 애태산은 강무진의 이상한 태도에 불쾌감과 묘한 위압감을 동시에 느꼈다. 그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눈앞에 약해 보이는 잡취에서 뿜어져 나오는 무언가가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나가라. 이 주제의 무슨... 강무진은 말을 자르지 않았다. 그저 그 두꺼운 철판 뒤에서 울리는 듯한 목소리로 억양 하나 없이 평탄하게 내뱉었을 뿐이다. 문을 닫고 나가라. 내 눈에 띄는 게 불쾌하니까. 그 목소리에는 살기가 담겨있지 않았다. 그저 거역할 수 없는 무게감만이 실려 있었다. 애태사는 자신도 모르게 입이 마르는 것을 느꼈다. 마치 산을 마주한 듯한 압박감.
이것은 무공의 압력이 아니었다. 그보다 더 본질적이고 깊은 심연에서 오는 공포였다. 너 오늘 갑자기 왜 이래? 병이라도 났냐? 넷을 셋다. 지금은 하나다. 나가지 않으면 직접 매쫓겠다. 애태사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그는 덜컥 겁을 먹은 듯 걸레를 바닥에 툭 던져버리고는 뒷걸음질치며 방 밖으로 튀어나갔다. 마치 도망치는 쥐처럼. 강무지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서서히 시선을 거두었다. 발로 제압하는 법. 아직 목소리는 살아있군. 그는 다시 창가로 다가가 천공성을 올려다보았다. 이곳은 자신이 자취로 취급받던 곳, 외신의 씨앗이 자라던 곳. 하지만 이제는 그의 발판이 될 곳이다. 그는 주머니 속에 있는 작은 호루라기를 만져보았다. 외문 제자들의 식사를 알리는 신호였다. 내공이 없다면 몸을 쓴다. 경공수를 못 든다면 기첩을 죽인다. 20년 전 나보다 더 낮은 곳에서 시작하지. 그래야 더 확실하게 목을 조를 테니까. 차가운 아침 바람을 들이마셨다. 대부 깊숙이 스며드는 공기는 과거와 똑같았으나 그를 채우는 내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는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문을 열고 나섰다. 만 속에서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기완한 자는 말이 없다. 오직 결과만이 존재할 뿐.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좁은 방 안. 당무지는 마른 들불처럼 축 늘어진 어깨를 바로잡는다. 거울 속에 비친 초췌한 얼굴은 천하의 무적 검선이라는 칭호와는 거리가 너무도 멀다. 그는 천천히 호흡을 고르려 하지만 단전은 텅 빈 채 공허한 메아리만 울릴 뿐이다. 이것은 꿈이 아니다. 차라리 지옥이 더 나았을지도 모르는 치욕스러운 과거의 현실이다. 대콩 하나도 남지 않았군. 그래, 이때가 그때였지. 그는 자신의 가느다란 손목을 내려다본다. 몇십 년 전 매일같이 멍이 들어 터져 있던 이 손목은 지금 희고 약해 보일 뿐이다. 하지만 강무진의 눈동자는 썩어 문드러진 늪지처럼 깊고 어둡다. 천공성의 높은 곳에서 추락해 죽었던 순간의 차가움이 그의 피 속에 아직 남아있다. 그때 밖에서 문을 거칠게 여는 소리와 함께 거친 발소리가 들려온다. 문이 발길질에 의해 거칠게 열리고 거대한 최고의 사내가 방 안으로 들이민다. 애문의 문패, 이작이다. 과거의 강무진에게 있어 공포 그 자체였던 이작이지만 지금 강무진의 눈에 비친 그는 고작 다부진 체구를 가진 멍청한 짐승에 불과하다. 이작은 방 안을 휘둘러 보더니 쭈그리고 앉아있는 강무진을 발견하고 비릿한 웃음을 흘린다. 이봐 잠자리 벌써 일어났어. 역시 놈은 놈이라 아무리 때려도 일어나는 건가 보네. 이작은 다가와 강무진의 어깨를 거칠게 흔든다. 전생의 강무진이라면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리거나 분노로 얼굴을 붉혔을 것이다. 그리고 그 반응은 이작의 가학심을 더 자극하여 더욱 심한 구타를 불러왔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강무진은 퉁명스러운 인형처럼 흔들릴 뿐 눈동자의 초점조차 흔들리지 않는다. 침묵? 아무런 대답도 없다. 이작은 기묘한 불쾌감을 느끼며 강무진의 앞머리를 쥐어 올려 세웠다. 강무진의 눈은 이작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하지 않고 그의 턱선 아래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 마치 생명력이 없는 돌멩이나 썩어가는 시체를 보는 듯한 눈빛이다. 야, 귀 먹었냐? 내가 말하는 건 못 들어? 아침 설거지는 누가 알아 했어? 네가 해야지, 이 썩어 빠진 놈아. 이작은 소리치며 강무진의 뺨을 후려친다. 뺨이 긁히며 피가 맺힌다. 통증은 뼛속까지 스며들지만 강무진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는다. 근육이 움찔거리지도 않고 눈 깜짝할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다시 원래의 자세를 취한다. 마치 맞은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듯한 완벽한 무반응. 알았습니다. 나오는 대사는 단 한마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감정의 파동이 전혀 없다. 비명도 원망도
공포도 아닌 그저 바람이 빠진 풍처럼 건조한 목소리에 이작은 잠시 멈칫한다. 헤이, 평소라면 굴욕감에 울부짖거나 발버둥쳐 쓰러움이 나오모도 평온하다. 그 평온함이 오히려 이작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든다. 뭐, 약 먹었냐? 오늘은 왜 이렇게 굴어? 끄려면 부리지 마라. 날 기분 나쁘게 하면 알지? 이작은 주먹을 들어 올리며 위협한다. 그 순간 강무진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꿈틀거린다. 본능적으로 이작의 명치를 꿰뚫을 수 있는 최적의 거리를 계산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 생각을 즉시 지운다. 지금은 아니다. 천공성의 감시만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배신자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이 쥐새끼 한 마리를 죽이는 것조차 위험한 도발이다. 강무진은 스스로의 안위보다는 생존을 선택한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바닥을 응시한다. 그 모습은 굴종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관심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우는 은둔의 태도와 같다. 네, 주석의 시체처럼. 씨발, 재미없는 놈. 그래, 시체처럼 조용해야지. 네가 꼬리치고 다닐 때가 더 밥맛이었는데 말이야. 알아서 해라. 설거지 하나라도 남겨놓으면 네 목이 날아갈 줄 알아. 이작은 혀를 차며 강무진을 밀쳐버리고 방을 나간다. 거칠게 닫히는 문짝 소리가 울리고 다시 방 안에는 정적이 감돈다. 하지만 이 정적은 아까와는 다르다. 이제는 주인이 돌아온 사냥터의 고요함이다. 강무진은 천천히 고개를 든다. 맑았던 그의 눈빛은 이제 차가운 살기로 가득 차 있다. 이작, 그리고 너희들을 이용하는 놈들. 담점을 보이는 자가 약해지고 반응하는 자가 죽임을 당한다. 그는 피가 배어나는 자신의 뺨을 손으로 훔친다. 붉은 핏자국이 손바닥에 번진다. 20년 전의 자신은 부당함에 분노하여 목소리를 높였고 그것이 결국 자신을 천공성의 가장 밑바닥으로 박아넣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천공성이 원하는 것은 복종이 아니라 쓸모없는 잡취의 역할에 충실한 장식품이었을 뿐이다. 그들이 나를 바보라고 생각하게 두어라. 달을 돌다리도 건너지 않는 겁쟁이로 존재감조차 희미한 먼지로 기억하게 만든다. 그 눈끝이 닿지 않는 곳에서 나는 뿌리를 내리고 그들을 조각낼 것이다. 악무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으로 나아간다. 천공성의 웅장한 건물들이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다. 저 높은 곳, 천왕대에서 자신이 떨어져 죽을 것인가? 아니, 이번에는 그들이 떨어질 것이다. 그는 침묵의 가면을 쓰고 바보처럼 살기로 결심한다. 그것이 이 지옥을 탈출하는 유일한 열쇠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침묵. 소란스러운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큰 소리이니까. 그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간다. 그것은 웃음이라기보다는 사냥감을 목격한 맹수의 차가운 입맛 다심이었다. 방 안의 곰팡이 냄새가 이제는 그에게 묘한 안심감을 준다. 아직 누구도 이곳의 어둠 속에 천마가 다시 살았음 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천공성 외문 연못장. 수백 명의 제자들이 내뿜는 땀과 먼지, 그리고 거친 호흡이 뒤섞인 탁한 공기가 연못장을 가득 메운다. 나지막한 함성 소리와 쇠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어지럽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그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은 철가면 같은 남자가 있다. 바로 강무진이다. 그는 초췌한 얼굴로 턱을 괜 채 제자들이 펼치는 조잡한 권법을 관조하고 있다. 천하제일의 경공수를 자랑하는 천공성이라. 허나 이 땅의 기초를 다지는 외문 제자들의 자세는 시궁창에 지능만도 못하구나. 강무진은 썩은 동태 눈가를 한 채 지나가는 내문 제자들을 훔쳐보며 천천히 몸을 일으킨다. 관절 하나하나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날 지경이나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걷기 시작한다. 목적은 수련이 아니다. 내 혈행을 돌려 굳어버린 근육을 풀기 위함이다. 그때 연무장 중앙에서 시끄러운 웅성거림이 들려온다. 마우나샤, 저게 정말 외문에서 배운 뇌안각인가? 내문 제자다 쓴 것 같은데? 아니야, 과찬이야.
어제 연무장 구석에서 떨어진 무공 전집을 주워보고 잠깐 응용해 본 것뿐이야. 리듬 타는 게 좀 어려웠지. 칭찬을 듣는 마오나의 입꼬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기만적으로 올라간다. 그는 날렵한 눈매를 가진 청년이지만 그 눈동자 깊은 곳에는 타인의 것을 캐내고 싶어하는 도둑의 불길한 기운이 서려 있다. 악무지는 그 시선을 보자마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낀다. 20년 후 자신의 등 뒤에 비수를 꽂아 넣었던 그 눈. 미래의 배신자 마오나다. 타오나, 벌써 얼굴을 보다니 제법인데. 아직은 새끼 뱀에 불과하지만 누군가의 기회를 훔치는 그 재주는 이미 소울에 박혀있군. 강무진은 시선을 돌리지 않고 마오나를 응시한다. 마오나가 옆에서 연습하던 제자의 손목을 잡아채며 요령좋게 지적한다. 이봐, 김형. 자네는 손목을 돌릴 때 힘을 빼는 법을 모르나 보네? 이렇게 손목을 비틀어야 상대의 중심을 흔들 수 있다고. 그러고 보니 어제 사부님이 하신 말씀이 떠오르는데? 자, 사부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셨는데 힘을 싣는 게 본맥을 잘못 이해한 거야. 사부님은 비법을 함부로 알려주실 수 없으니까 일부러 어렵게 말씀하신 거지. 내가 이해한 게 맞아. 안 믿으면 직접 해봐. 내가 맞으면 인정하는 거야. 와우나는 재빠르게 제자 이의 허점을 파고들어 쓰러뜨린다. 겉보기엔 화려해 보이지만 무궁의 근본이 뒤틀려 있어 내상을 입기 쉬운 위험한 동작이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효과에 홀린 주변 제자들은 환호를 보낸다. 마오나는 그 환호 속에서 자신만의 비밀을 즐기는 듯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악무지는 그 모습을 보며 침을 꿀꺽 삼킨다. 드리고 싶은 충동이 솟구치지만 지금은 검을 잡을 힘조차 없다. 저 녀석은 남의 무공을 보자마자 그 원리를 파악하고 자신의 것으로 흡수해버리는 천재이자 괴물이다. 에이, 20년 뒤에는 내가 개발한 천마검법마저 훔쳐내 몰락의 원인을 제공했지. 가만 놔둔다면 역사는 다시 반복된다. 악무지는 천천히 뒷걸음질 친다. 그때 마오나의 날카로운 감각이 강무진을 향한다. 벌레를 보는 듯한 한기 섞인 눈빛. 저기 봐라. 애문의 괴물 강무진이다. 아직도 살아있나 보네. 마오나의 목소리에 연무장의 시선이 일제히 강무진에게 쏠린다. 강무진은 태연하게 시선을 마주치는 대신 멍청한 듯 땅만 바라본다. 전생의 자존심을 굽히고 자신을 바보로 만들어야만 이 살기 어린 천공성에서 숨 쉴 수 있다. 아이, 강무진. 너 이번 달 기초검법 시험에서 합격고 있지 않았다 절단한다며. 여기서 뭐하냐? 가만히 있어봐. 어차피 쓰레기통에 들어갈 놈한테 시간 낭비할 필요 없지 않나? 자, 다시 계속해보자고. 내가 가르쳐준 그 동작 말이야. 마오나는 마치 강무진 같은 존재는 공기조차 차지하지 못하게 하려는 듯 휘발유를 뿌린 것처럼 강한 존재감을 뿜어내며 다시 훈련으로 돌아간다. 악무진은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을 느끼며 서서히 그 자리를 벗어난다. 마오나, 지금은 네가 나를 벌레 보듯 해도 좋다. 네가 내 검법을 훔쳐 최고가 되어 기뻐 날뛸 때가 오면 그 자리가 네 무덤이 될 것임을 알게 해주마. 침묵 속에서 기다려라. 애의 눈을 가진 도둑놈아. 강무진은 연무장의 소란스러움을 던지고 인적이 드문 뒷산으로 향한다. 그의 어깨 위로 천공상의 깃발이 소리 없이 처참하게 늘어진다. 복수의 씨앗이 침묵이라는 흙 속에 깊이 묻히는 순간이었다. 다자, 온날에 더 속의 시체가 숨을 쉬러. 던공성의 밤은 유난히도 차갑다. 낮에 보였던 화려한 운해는 어둠에 잠겨 거대한 짐승의 숨소리처럼 바람을 내뱉는다. 헤이, 외문 제자들의 숙소가 어두워지고 잠든 저거선의 점막이 깊어가는 시다. 어만 외문 연무장에는 달빛만이 희끄무레하게 깔려있다. 그 고요한 정적을 깨는 것은 바람 소리뿐이다. 아니,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어둠 속을 가르는 발소리가 하나 섞여있다. 연무장 한 구석, 그늘진 곳에 서있는 강무진. 그의 눈동자에는 잠들지 않는 깊은 심연이 자리 잡고 있다. 숨통이 트이는군. 암공기라 해도 이만하면 쾌적하다. 악무지는
자신의 양손을 내려다본다. 해골만 남은 듯한 굽은 손들아 툭 튀어나온 손목뼈. 이것은 천마의 손이 아니다. 그저 내공조차 제대로 흐르지 않는 병약한 외문 제자의 손일 뿐이다. 하지만 강무진은 실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비참한 현실을 즐기듯 미소를 짓는다. 아니, 입꼬리는 그대로지만 눈빛만이 날카롭게 빛난다. 내공이라 없으면 그만이다. 근육이 약하면 보완하면 된다. 어라, 하나만은 분명하다. 이 몸에 남아있는 기억은 20년의 세월을 뛰어넘는다는 사실. 그는 천천히 호흡을 들이마신다. 길고 긴 데서. 폐부 깊숙한 곳까지 차가운 밤 공기를 채운다. 천공성의 제자들이 배우는 호흡법은 청심결 같은 상쾌한 것들이다. 허나 강무진이 지금 행하는 것은 그와 정반대다. 마치 땅속으로 가라앉는 물 한 방울처럼 들이마신 공기를 온몸의 구석구석으로 스며들게 한다. 천공술. 하늘을 난다는 것에만 집착한 기생들? 알끝으로만 세상을 보다니 어리석음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는 온몸에 힘을 뺀 채 마치 서 있는 것조차 힘겨운 사람처럼 어깨를 축 늘어뜨린다. 그 모습은 지친 나그네 혹은 길가에 쓰러진 거지와 다를 바 없어 보인다. 그러나 그의 중심축은 요동치지 않는다. 뱀처럼 땅을 기는 짐승처럼 무게 중심을 극도로 낮췄다. 하늘로 뻗은 가지는 꺾이기 쉽다. 하지만 땅속에 뻗은 뿌리는 누가 끊을 수 있을까? 사라진 고대의 비전 기곡보 그대로 다시 써 내려가겠군. 디극법, 은자 그대로 골짜기로 돌아가는 보법이다. 천공성이 세워지기 훨씬 이전 고대 선인들이 발전시켰으나 너무나 현학적이고 음습하다는 이유로 역사 속에서 사라진 기술. 그것은 경공술의 일종이면서도 경공이 아니다. 존재의 유무를 조절하는 크기에 가깝다. 뭐이? 움직이지 않으나 멈추지 않는다. 안무진의 발이 바닥에서 떨어진다. 아니, 떨어진 것처럼 보였을 뿐 실상은 발바닥의 용천열이 지면과 떨어지기 직전 1푼의 틈을 유지한 채 미끄러지듯 나아간다. 바람 소리조차 나지 않는다.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마저 들리지 않는다. 그가 멈춰 선 곳에는 그림자조차 남지 않는다. 마치 그 자리에 애초에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허공이 그를 삼켰다가 다시 토해낸 것 같은 기묘한 부유감. 안무진의 눈썹이 꿈틀거린다. 20년 전의 몸으로는 이 미세한 조절조차 혈압을 높인다. 심장이 쿵 하고 터질 듯 뛴다. 숨통이 막히는건. 이놈의 몸이 내 뜻을 거역하나? 그는 멈추지 않는다. 고통을 참아내는 것도 훈련의 일부다. 다시 한 걸음, 또 한 걸음. 이번에는 조금 더 속도를 높인다. 연무장의 바닥을 구르는 작은 자갈 하나. 강무진의 발이 그 자갈 위를 지나간다. 앓히는 소리는 나지 않는다. 자갈은 제자리에 그대로 있다. 좋아, 왜 기분이야? 천공선의 녀석들이 하늘을 날며 소란을 떨 때 나는 땅 밑에서 그들의 목을 칠 것이다. 점점 그의 움직임이 빨라진다. 완철자가 있다면 환영을 고는 듯할 것이다. 연무장의 사방을 오가는 그의 모습은 마치 달빛을 타고 노니는 유령과도 같았다. 하지만 그의 눈은 유령 같지 않았다. 차라리 사냥감의 목덜미를 노리는 맹수의 눈빛이었다. 흔적 지우기. 남는 것은 결과뿐 과정은 없다. 그는 허공에 보이지 않는 칼날을 휘두르듯 손을 뻗는다. 리곡보의 최대 장점은 공격 시의 예측 불가능성이다. 상대는 발소리로 공격의 타이밍을 채지 못한다. 시야에 들어오는 순간 이미 겁나는 목에 닿아 있다. 안무진의 손끝이 달빛을 가른다. 설인아, 네 그 오만한 목소리 기억나는군. 네가 칼을 쥐는 순간 칼이 떨리는 것을 보았다. 그 공명은
강무진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설인화의 얼굴. 대신의 밤, 그녀가 남긴 차가운 미소. 강무진의 표정이 서늘하게 굳어진다. 감정을 여유 삼아 그는 돔낫게 자세를 낮춘다. 거의 바닥을 기는 듯한 연마의 보법. 원망은 없다. 애쉬는 감호해. 이니까. 그러나 대가는 반드시 치른다. 그것이 내 룰이다. 쉴 새 없이 반복되는 수련. 땀방울이 이마에 맺혔다. 하지만 그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강무진의 신체는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해 있다. 땀방울이 바닥에 닿아 탁하고 튀는 소리가 연무장에 고요하게 울린다. 마오나, 네가 훔쳐간 그 천박한 기에 나는 보았다. 긴 껍데기뿐이지. 경공술의 본질은 빠름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땅을 깃는 힘에 있다. 그는 연무장 중앙에 멈춰선다. 어찌 숨을 몰아쉬지 않는다. 대부가 타들어가는 고통을 억누르며 그는 마지막 동작을 준비한다. 뒤곡보의 완성 단계. 모든 움직임을 하나로 통합하여 정지 속에 완전한 무게를 싣는 것. 들어라, 천공성의 밤이여. 그리고 나를 지켜보는 뒤주 속의 시체들아. 오늘 너희의 주인이 돌아왔다. 악무질의 눈동자가 달빛을 머금고 번뜩인다. 알을 들어 올리지 않은 채 그는 마치 공간 자체를 접어서 펼치듯 앞으로 나아간다. 경이적일 정도의 부자연스러움이 자연스러움의 극치로 다가온다. 소리도 바람도 파동도 없다. 우와, 아주 미세한 공기의 진동만이 남을 뿐. 그의 모습은 연무장의 반대편 끝에 서 있었다. 20년 전의 약한 육신으로 그는 불가능해 보이던 침묵의 이동을 성공해냈다. 비록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과거 전마가 보여주었던 위압감과 닮아 있었다. 아직 멀었다. 내공이 따라주지 않아 지속 시간은 짧군. 허나 씨앗은 뿌렸다. 이 땅에 뿌린 내 침묵이 언젠가 천하를 뒤흔들 천둥이 되어 터져 나올 것이다. 강무진은 자리에 주저앉는다. 고통이 밀려오지만 그는 그것을 즐긴다. 고통은 살아있음의 증거이자 복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본다. 천공섬의 최고봉 천안대. 그곳에 배신자들이 있겠지. 기다려라. 그리고 잘 자라. 내게 오기 전까지는 너희의 꿈이 그토록 달카따기를. 안무진의 눈이 감긴다. 주위를 감싸던 어둠이 그의 침묵에 동조하듯 더욱 짙게 깔린다. 침묵의 지배자로서의 첫걸음이었다. 소란스러운 세상은 잠든 사이 가장 시끄러운 전우동이 인따되는 밤이었다.